자,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이제 대칭 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이란 한 점 또는 한 직선에 대하여 우리가 대칭인 도형, 으로 이동한 걸 대칭 이동.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문장을 읽고도 별로 감이 안 와도 좋아. 자, 대신 잘 봐. 선생님 아까 평행 이동을 점과 도형으로 나누어서 평행 이동을 설명해 줬거든요. 대칭 이동 마찬가지. 점과 도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야. 일단 점에서 한번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 얼핏 주워 들었었어. 잘 봐, 얘들아.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 P가 내가 이거 P라, 여기 P 없는데요. P라고 한번 꽂아놔 볼게요. X, Y가 살고 있었어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또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대칭 이동이란 X축을 여기다 물감을 찍어서 X축을 접는 선으로 했을 때 이 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감을 찍을 수는 없고 대칭 이동의 정의가 뭐냐면 자, X축과 수직인 선을 그리고요. X축과 수직인 선을 그려서 수직인 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도록 이동시키면 됩니다. 수직이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수직이고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X, Y야.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그 점의 좌표는 어떤 변화가 있겠어? X좌표는 변화가 없다. Y좌표만 부호가 바뀐다를 기호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얘들아. 점 X, Y가 있었는데 X좌표는 변함없음, Y좌표만 부호가 바뀐 이거예요. 괜찮죠, 얘들아?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어떤 점 P가 있었는데요. X, Y가 있었어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정의 자체가, 일단 Y축과 수직인 선을 수직, 포인트, 수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 마찬가지 생각하면 자연스러워. 야, Y좌표는 변화가 없다.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X, Y를 어떤 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만 부호가 바뀐다라는 결론이라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볼 거거든요. 원점에 대하여.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 그러면 자, 어떤 점 P가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원점을 쭉 이 점과 원점을 이어 연장해. 요 거리만 같게끔 하면 돼요. PO하고 대칭 이동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도록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됐어? 근데 실제로 저 점이 어떻게 가냐면,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반대가 된다. 이렇게요. 됐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거든요. 자, 근데 일단 쌤이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x, y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야? 그치, 얘들아? 결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잘 봐. y는 x잖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 그랬지? 잘 봐. x는 뭐야, 이거? x는? 아니? y는 x 이렇게 읽잖아. x는 뭐야? y요. 그럼 잘 봐, 얘들아. x는 y가 된다는 소리야. 자, 이거 읽어봐. y는 뭐가 돼? 이거 읽어봐. y는 뭐야? y는 x가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해됐어? 쉽게 x는 y가 되고 y는 x가 된다. 그냥 이거 읽으면 돼. y는 x요. x는 y요. y는 x가 되고요. x는 y가 돼요. 즉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근데 이런 거 왜요?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 위쪽 공간을 활용해서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x축, y축 있었어. 그리고 y는 x를 그릴 때 얘들아 이게 딱 45도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시죠,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점 P가 살고 있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점 P가 살고 있었어. 얘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
자, 그럼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 야, 대칭 이동의 직선에,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일단 저 직선과 수직인 선을 그린다. 수직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 거리가 같아야 돼요. 내가 그 점을 P 프라임 이렇게 넣어볼게요. 맞죠? 저 P 프라임이 점 P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입니다. 그쵸? 선생님 이렇게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요? 좋아. 그럼 잡아. 내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어볼게. 이렇게 되면 삼각형 요 점을 내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OPH와 삼각형 OP'H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합동되죠. 조건은요. SAS예요. 여기서는 RH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OP하고 OP'하고 같다는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칭 이동의 y는 x,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정의로 그림 보면 pH, P'H 같다, 90도, 90도다, 그 다음에 OH 공통이다, SAS 합동입니다. 그럼 얘네가 합동이니까 각 POH와 각 PO'H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니 얘들아? 표시해볼게. 동글, 얘도 동글. 됐냐? 그러면 잘 봐. 여기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칠하는 이 각하고요. 저쪽에서 선생님이 하늘색 칠한 각이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45도에서 동글동글 뺐으니까. 맞아?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하늘색 삼각형 두 개 있죠. 저 색칠한 하늘색 삼각형은 둘이 무슨 관계가 되게? 합동돼요. 자, 아까 여기서 내가 합동이라서 각의 크기 같다라고 했는데요. 합동이라서 여기서 OP하고 O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 하늘색 삼각형끼리는 합동 조건 뭘 만족하겠어? RHA 합동 조건 만족합니다. 그쵸? 그럼 얘네가 합동이구나. 좋아. 그럼 얘들아 잘 봐. 하늘색, 요 밑에 있는 하늘색 삼각형이요. 직각을 두 변, 얘가 A하고 긴 변이 A, 짧은 변이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하늘색 삼각형이요. 긴 변이 A고 짧은 변이 B인 거예요. 맞아? 그럼 P'의 좌표 어떻게 되는 거겠어? P'의 좌표. 끝끝내 이 좌표 어떻게 돼요? B, A야. 뭐야? 그래서 원래 점 P의 좌표 A, B였고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B, A 됐다.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바뀌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결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풀 때는 결론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 들어가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수직인 선을 그린다. 그리고 이 거리가 같게끔 한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 왜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끝났으면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도 시켜주셔야죠. 자, 지금 평행 이동은 점과 도형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었는데요. 대칭 이동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도형의 대칭 이동 오세요. 도형의 대칭 이동 오세요. 자, 내가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쓴다 그랬죠. fx, y는 0 이렇게 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점은 대칭이도 봐봐. 모든 점에 이 도형 위에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x좌표는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는 변함이 없다. 모두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똑같아. 기호 보세요. 빨간색으로 할게. 기호 보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만 싸그리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됩니다. 대칭 이동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긴 도형이더라도 점점 하나하나를 봤을 때 봐봐. 모든 점이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Y좌표는 변함이 없다. X좌표만 부호가 반대된다.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된다. 똑같다는 소리야. 원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도형이 fx, y는 0이었어.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직선 이것도 마찬가지야.
f x, y는 0이다. 얘가 x하고 y가 서로 바뀌면 된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됐어? 여기다가 이거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선생님, 저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럼 끝인 거고요. 내가 뭘 추가할 거냐면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이거 보고 대답해봐. x는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y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는 뭐가 될 것 같아? 재훈아, y는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x 돼요? 네, y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냥 이거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 평행 이동보다 더 쉬워. 똑같으니까. 자, 가볼게요. 쭉쭉쭉.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 익히기 안 할 거고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필수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 그랬거든요. P. 그럼 P의 좌표 뭐 되는 거야? 누구의 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y 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4, 마이너스 6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저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누구의 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재현이 기억하십니까? 이거 P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y 6은 x값의 증가량분의 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네,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해서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플러스 6은 8분의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분배하면 플러스 6 없어지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필수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5번. 아, 여기 있다. 여기 259번 잠깐만 볼게요. 259번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자, 점 k, 3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P. 아, y축 대칭 이동이면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구려. 그 다음에 저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하고 y좌표가 x하고 y가 서로 바꿔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3, k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선분 PQ,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필수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한 원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랬지, 얘들아. 그 원의 방정식, 선생님 그러면요, 이 원의 방정식을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원의 방정식을 구해요. 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원의 중심도 똑같은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움직일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만 파악하면 된다. 왜냐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언제든지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원의 중심만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말 이해했어? 좋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 자체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뽑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현태 불러봐. 는
4.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잡아.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점을 맨 처음에 1 어떻게 이동시키래? 1, 1.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가 돼. 그 원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한 이동한 원이 같대. 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 얘를 2라고 할게요. 2. 얘는 이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1을 다른 방법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재훈아, 이거 불러봐. 마이너스 2 플러스 a, 네, 1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원이 일치한데 두 원이 일치하면 원의 중심도 당연히 일치하겠죠. 그치? 그래서 1 equal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equal 1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끝! 이지 피지 하종.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다 쓰는 인간? 무식한 인간이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볼게요. 260번 한번 풀어봐야 되나? 직선 이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점 마이너스 3,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그런데 이건 끊어읽기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구하기.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x좌표만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y 자리에 그냥 y, x 자리에 마이너스 x거든요. 그럼 굳이 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얘는 y는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소리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지나는 직방 이렇게요. 현태 완성해 볼까요? y는 하고 시작하겠다고? y 마이너스 4는 하고 시작하자.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y는 하고. 보겠습니다. 야, 니네 근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내가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볼게. 직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이거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면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을 대칭 이동시켜라 하면 돼요. 그럼 위에서 해봤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된다. 그쵸? 야, 너네 근데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원의 중심을 지난다야. 됐죠?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소리야. 4, 마이너스 k를 지난다. 이렇게요. 됐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직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을 지난다. 와, 일단 끊어야 되겠죠? 1. 평행 이동.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해요.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네,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다시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2. 재현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돼야 돼요? 어? 다 x, y 둘 다 부호 바꿔서 해야 되겠죠? 쟤 뭐라고 대답했냐? 목소리가 낮고 작고 이래서 나의 귀 속으로 목소리가 들어. 다 돌려나? 그래서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입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 직선이 점 2,1을 지난다. 그냥 그래서 y 자리에 1을 x 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값 구하시면 되겠죠? 단순 니들이. 선생님 하는 거 귀찮죠? 어렵지 않아요. 제발 단계별로 식을 척척척 쓰세요. 쓰세요. 나 진짜 니네 그 264번하고 265번이요. 제발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다 쓰지 말아라. 63번 어쩔 수 없는데요. 64번은요. 포물선이다. 이거 됐대. 야, 이거 이동시킬 때 누구만 이동시키는 거야, 포물선은? 어, 누구요? 와, 전문용어 뽑아내라.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돼요. 와, 원이다. 이거 원 일반형으로 남아있네. 원은 누구만 이동시키면 돼?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라. 제발, 제발. 자, 필수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잠깐 스탑하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수 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재작년인가? 2학년 문제 나와가지고 2학년 학교 시험에 나와가지고 평촌중학교. 필수 7번 중학교 2학년 시험에 1차 함수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 너 말고. 너는 작년이었잖아. 재작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버달 러뷰. 자, 두 점 A, B가 있었는데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림을 그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X축, Y축, A는 0,2, 여기, A 여기 있어요. B는 6,3, 비율상으로 6,3 여기 있어요. B 이렇게요. 근데 X축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동점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일 동. 동. 같을 동 아니고 움직일 동. 그래서 X축 위에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P는 여기,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점 P, X축 위에 이미 한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를 구하래요. 가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래. 됐냐, 얘들아? 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A든 B든 두 점 중에 하나를 P가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P든 B든. 지금 나는 A가 그림이 더 쉬울 것 같아서 A를 대칭 이동시킬게요. A 프라임 하고 넣어볼게요. 그럼 A 프라임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야,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원점이야. 내가 이거 대칭 이동 시키면 얘들아, 여기서 A5하고 A 프라임 5의 길이는 같습니까? 같죠? 당연하지. 이면 AP하고 A 프라임 P도 같을까요? 왜 같냐면 사실은 이래요. 이게 그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말은 얘가 원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직이다. 길이가 같다. 내가 하늘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마찬가지 이 삼각형 두 개 하늘색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AP하고 A 프라임 P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P 더하기 BP를 구하라 그랬는데 AP 대신에 A 프라임 P를 꽂아 넣어도 된다라는 소리죠. 됐니 얘들아? 그럼 저기서 A 프라임 P 더하기 P, B의 길이의 최소값은 선생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이 최소값은 P를 처음부터 좀 잘못 찍었다. 그림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P를 보라보라한 위치에 잡았어도 P를 보라보라한 위치에 잡아서 똑같은 얘기가 전개가 될 거고 그럼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잘 봐야 얘들아. 이 보라보라한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선분 A 프라임 B의 길이가 되겠죠. 보이냐? 보여? 보라보라 두껍게 칠한 보라보라 길이 합의 최소값은 선분 A 프라임 B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최소가 될 때 점 P는 최소가 될 때 점 P는 무슨 색으로 연두색을 표기하면 최소가 될 때 점 P는 얘가 되겠죠. 연두 P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이 해서 야, 이 길이 합이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이게 문제였어. 1차 함수에서. 사실 얘는 그러면 두 점 A 프라임, 두 점 A 프라임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x 절편이 P가 되는 거야. 예, 이거 원했다고. 자, 여하튼. 음, 아니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 그냥 다른 문제 더럽게 쉽고 100점 방지용으로. 선행하는 애들은 다 맞았지. 자, 그래서 두 점 이거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을까요? 그래서 선분 A 프라임 B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완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내가 A 프라임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6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해서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6 더하기 25니까 65가 되겠죠? 루트 6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만약에 선분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래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점 P의 좌표를 구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다. 어떻게 구한다고? 점 P의 좌표? 두 점 A 프라임과 직선, 네. B를 지나는 직선의 X 절편을 구하라는 소리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넘어가시라.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다. 어머, 누가 나갔어? 누가 나갔어? 어? 268번은 풀어주려고 그랬지. 저 나간 애는 어떡하지? 니 빨리 옆으로 와서 붙어. 저기, 현태 옆으로 가서 붙거나 내 옆으로 와서 붙거나. 이거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릴게요. 수락하지 말고.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268번은 이거 한 번 더 이게 또 응용된 문제이긴 한데요.
67번, 68번 둘 다 내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66번 하나 겨우 풀 수 있을까, 너희들이? 267번 한번 볼게요. 자, 두 점과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이 상황을 선생님이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좌표 1,2, B의 좌표 3,4, 비율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요. 아, 이렇게 비율 그리면 안 되겠구나. 3,4 더 높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요? 여기다가 y는 x 그랬거든요. 이게 딱 반 갈라져야 되는데 여튼 자,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선생님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문제의 핵심은 꺾인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봐. 아까는 문제가 X축에 대하여 지금 이 P가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었죠? 맞아? 그럼 두 점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267번은 P가 Y는 X 위에 있죠? 그러면 A하고 B 두 점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요. 대칭 이동시킨들 이게 달라질까 이 이야기가? 안 달라지죠. 이게 안 달라져요. 일단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질문이 넘어왔는데 그 질문 조금 이따 한번 해줄게요. 자, 그래서 A'의 좌표는 내가 그랬지. 야,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이에요. A'. 그러면 X 좌표하고 Y 좌표를 바꿔라.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문제에서 지금 AP하고 A'P하고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A'P 더하기 BP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림에서 그러면 이 꺾인 연두색 굵은 약간 살짝 꺾어 보이는데요. 저 꺾인 선분의 길이는 결국 하늘색 길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즉, 이 길이는 A'B 이 선분의 길이 꺾인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최소값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A'B니까 두 점을 지나니 아니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서 구하시면 되겠죠? 야, 너네 그러면 잘 봐. 피해 좌표는 그때 피해 좌표 구하래. 피해 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그때 점 피해 좌표를 구하래. 최소가 될 때의 점 피해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날 쳐다보지 마시고 그림을 쳐다보세요. 네, 두 직선의 교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 그 두 점 A'과 B를 지나는 직선 구하셔서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 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지?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에 해야 얘들아. 됐죠? 그래서 식 불러봐, 현태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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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3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y는 3x 5가 됩니다. 그래서 교점 P의 좌표는 그때 점 P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y는 x와 y는 3x-5 이거 해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268번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하고 Y축 위를 움직인 점 P, X축 위를 움직인 점 Q에 대해서 뭐야? 꺾인 점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라고? 나보러 어쩌라고? 근데 하나는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만약에 점 P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 AP 더하기 P만 나왔어, P만. 그러면 내가 그랬지. 아, 현태가 아까 질문했던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 두 점을요. A를 아까는 평행 이동시켰죠. 이거 잠깐 필수 7번으로 와볼게요. 필수 7번에서 내가 구한 답이 루트 66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잘 봐. 선생님은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거든요. 근데 거기 풀이를 보시면요. 그 풀이는요. 어떤 점을 대칭 이동시켰어? B를 대칭 이동시킨 거 보이냐? 보여? 결과값 봐. 결과값 달라? 같다? 같지? 같아. 그럼 돼요. 선생님 너무 성의 없는 설명 아닙니까? 아니, 그 성의 없는 설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사실 결국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봐봐.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그 A 프라임 B의 길이가 A 프라임 B의 길이가 자, 아이고 연두색 묻히네.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직각삼각형 이 세로의 길이 얼마야? 아, 세로의란다. 직각을 낀 변 중에서 이 길이 얼마야? 여기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5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6 되죠? 직각인 두 변이 6하고 5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풀이에서 봐봐. 결국 여기서 최소 길이는 A, B 프라임의 길이죠. 빨간색 선분의 길이라 그래 했거든요, 얘들아. 걔 어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냐면요. 직각. 이 길이 얼마야? 밑변 6이다. 이 길이 얼마냐? 5지? 2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 그러면 두 점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267번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면 두 점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돼요. 너 보고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면 없애버릴 거야. 그 혹시 선풍기 그 상태 회전 상태 아니고 그냥 멈춘 상태지? 회전이 얘를 그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 고장 나는 거야. 아, 다이. 자, 그럼 268번 볼게요. 야, 268번은 보시면요.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러면은 두 점 중에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야. 두 점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사이좋게 하나씩 대칭이동 시키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시고요.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돼요. 수직이다. 길이 같다. 그리고 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B 프라임 수직이다. 길이 같다. 이렇게요. 됐어? 그럼 잘 봐야 얘들아. 결국 문제에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이렇게 길이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AP 대신에 A 프라임 P의 길이 같다고 뭐 PQ는 그냥 넣을게. 그 다음에 QB 대신에 QB 프라임의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똥색으로 따라가 볼게. A 프라임 P 똥색 이 길이 그리고 PQ 이 길이 그리고 QB 프라임 이 길이. 자, 이 길이의 최소값은 뭐일 것 같아? A 프라임과 B 프라임 이어야 되는데 안 이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은 이선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왜요? P하고 Q는 움직인 점이야. 그게 왜 일직선이 됐냐니 무슨 말이야? 이거 길이 합의 최소값이 네. 나 지금 화딱지 날 뻔? 화딱지 날 뻔? 그래서
A'의 좌표는 뭐야, 설재은? 3. B'의 좌표는 뭐야, 김현태? 그래서 두 점을 이은 3분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아, 이 정도면 설명이 너무 친절했다. 못 풀 이유가 없다. 답이 안 나오면 나는 바보 똥꾸 멍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여기서 끝.